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삼변 시대 백성문 양지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못했다. 지난주 안 하고 이제 먹었어. 다시 왜? 신삼변 시대. 문. 그냥 해요. 문. 안녕하세요, 백성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양 변호사는 우리 백변이랑 제가 여기 5분 동안 얘기하는데 한 번 참여를 안 해. 일관성 있어.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귀에 있는 거 뺐어요. 그 노이즈 캔슬링은 뺐어. 좀 전에 PD님이 뭘 물어보시길래 그때 뺐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양변은 뭐 본인 관심 없는 그렇지. 거는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어. 자, 일단 뜨겁습니다 지금. 휴가지에서도 그렇고 휴가지에 갔다 와서도 결국 이분들 얘기네요, 계속. 요즘 조간신문은 김포, 전창조, 남현이가 아니면 기사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청조 씨죠. 맞아요. 일단 전청조 씨 영장 신청했어요. 경찰이 백변 정확한 혐의는 일단 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김포에서 체포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자와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인지 최소한 그게 확정이 됐느냐도 좀 의문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 이제 신청하고 이제 청구가 됐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인데 금액이 크다는 뜻이에요. 금액이 크다는 뜻. 5억 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피해자가 15명. 여기서 함정은 지금까지 파악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 그리고 전창조가 지금까지 물 쓰듯이 써왔던 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거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고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가 한 1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사기수법은 뭐 강연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거나 대출 같은 걸 권유해서 그걸 편취해서 가로채는데 뭐 일론 머스크랑 펜싱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허황된데 그게 들으면 또 굉장히 혹하고 믿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기를 계속 쳐왔던 그와 관련된 혐의로 일단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일단 전청조 씨는 혐의 인정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본인 혐의는 인정한다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인정을 하는 건지 앞으로 드러날 것까지 사전에 뭐 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한다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워낙 전청조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할 때도 내가 전청조라고 했다가 내가 전청조 비서라고 했다가 본인이 뭐 그 기자 출신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바꿨고 언론에 나와서 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때그때 말이 달랐어요.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남현희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재산 같은 경우도 은닉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또 도주 우려도 있죠. 이 사람 지금 누범이거든요. 이번에 누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풀려난 지 3년이 안 지났어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특가법 적용해서 3년 이상인데 거기에 누범까지 돼버리면 굉장히 오래 있어요.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뭐 밀항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체포영장 청구할 때 소환해보고 안 나오면 영장 치는데 그냥 부르지도 않고 쳤잖아요. 그만큼 도주의 우려가 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만 됐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기 특경 사기인데 피해자 15명 피해액 19억 이상 본인 다 인정 거기다가 변제 영원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올 이번에 잡혀서 들어가면 적어도 3년 이상 거기다 누범 기간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하는데 일단은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렇다 치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전청조 씨 사기보다 남현희 씨하고 엮이면서 뭐 남현희 씨랑 뭐 결혼을 했네 마네 뭐 전청조 성별이 어떻네 저 남현희 씨가 뭐 임신을 했네 마네 복잡한 얘기들이 막 머리 아프게 있었죠.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최근 소식 보니까 이건 뭐예요? 혼인으로 엮인 인물이 남현희 씨 말고 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SBS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소개가 됐는데 궁금해한 이야기 와. 2018년도에 결혼식 올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상대방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청조가 남자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유튜브 영상 나가는 이 사진은 남자잖아요. 지금 딱 보면 사진 머리 짧게. 그 오른쪽에는 전청조 씨 옆에는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남자죠. 그리고 2020년에는 옥중 혼인을 했는데 옥중 혼인이요? 근데 그때는 남성과 했어요. 여자였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성 교도소에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남자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전에 2015년에도 거슬러 가서 결혼 얘기가 이미 있었던 건데 그때는 남성과 SNS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남성과 교제를 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한 7천만 원 가까이를 받아요. 근데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이 남자가 이 전청조를 찾아가 봤더니 여성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예. 그리고 이번에 체포가 31일 날 됐는데 체포 31일 날 되기 전에 30일에 또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데 이번엔 또 남성이었어요. 여성으로 알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성 이제 사기를 당했다. 근데 그 최근이 올해 1월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올해 1월이면 남현희 씨를 상대로 교제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남현희 씨에게 남자라고 했던 얘기인데 다른 남자에겐 자기가 여자라고 또 만났다는 얘기죠. 그 잡지 인터뷰 보면 남현희 씨하고 그 커플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 턱시도 같은 거 입고. 그럴 즈음에 다른 남성에게 같은 시기에 그렇죠. 남현희 씨한테 남자. 다른 남성에겐 여성. 양다리인데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참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 첫 기사 나올 때 뭐 남현희의 뭐 저기 무슨 재벌 뭐 약혼남 사실 여자였대. 이건 뭐야? 그러고 제가 너무 놀라서 기사를 봤는데 아유 이게 진짜 저희가 말하면서도 이게 참 알겠어요. 말하면서도 다 말할 수 없는 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여기에.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전청조 씨는 특경 사기 혐의로 아마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뭐 90%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한테는 남자라고 그러고 이제 결혼 약속, 다른 남자한테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결혼 약속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남현희 씨가 이 사기 피해에 결혼 사기에 투자 사기에 피해자냐 아니면 공범이냐 이거 하나 남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제일 메인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양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전청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뭐 경찰 조사에서는 남현희는 관계 없다고 했다가 지금 뭐 인터뷰할 때 보면은 남현희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마 남현희 씨에 관련된 게 터질 게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돈은 다 남현희 씨를 위해서 그리고 썼다. 본인이 사기 범행한 거 나는 거 죄값 치를 건데 그 번 돈 전부 다 남현희 씨한테 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사의 초고가 차량 그 얘기돼요? 그 무슨 벤 뭐 이런 거? 벤틀리, 벤테이가. 어차피 그거 안다고 광고 대고 하고 살 수도 없어. 너무 비싸. 광고를 해줄 수도 없어. 뭐 취색까지 다 하면 4억 된다고 하고요. 벤틀리. 그리고 뭐 남현희 씨의 빚도 1억 원 넘게 갚아줬다고 하고 막내 동생한테 매달 500, 어머니한테 300, 좀 많이 줄 때는 500. 그 얼추 합치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가 무슨 뭐 그 풀빌라 가서 하루에 1,200만 원짜리 방에서 자면서 뭐 또 지금 올렸던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그러니까 전청조 씨 인터뷰 보면 본인이 사기쳐서 들어온 돈은 다 남현희 씨한테 갔다라 그러니까 거의 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 사기 범죄 수익금의 대다수가 일단 남현희 씨한테 간 거는 맞는 것 같아. 대다수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간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이거 가담했나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정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양변은 어떻게 봅니까? 남현희 씨 피해자예요? 공범이에요? 아니 지금 백병이 조금 전에 애매하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 결론을 물어보세요. 저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돈을 썼다라는 이유로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대 본인이 뭐 재벌 3세고 무슨 클럽의 혼외자다. 뭐 호텔에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 혼외자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돈을 쓰는 게 남현희 입장에서 이게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고 남현희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다가와서 이제 뭐 혼인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현희 씨의 어떤 배우자로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간판 이게 됐던 거죠. 남현이가 옆에 있으니까 나 남현이의 배우자야라고 내세울 수 그렇게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또 써야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의 도구로 쓰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 이제 그 사기의 최종 목적지가 남현이었냐 아니면 남현이를 그렇게 남현이 씨에게 쓴 것도 앞으로 더 큰 사기를 쓰기 위한 수단이었냐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였냐. 아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펜싱하고 운영과 관련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경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한 달 수강료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청조가 되게 비싸네 펜싱 배우는데. 원래 되게 비싼 운동이래요. 아 그렇죠. 원래 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요? 아 펜싱. 아, 펜싱, 양펜싱 여기 다 펜싱 좀 비싸진 하잖아. 않아요. 근데 전청조가 매널이라는 또 회사를 펜싱 회사를 하나 차려서 매널. 매널? 근데 그 실제로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또 사기를 많이 쳤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매널이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 수강료가 남현희 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매널이라는 펜싱 그 학원이 있으면. 가르치는 건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하고 강사도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매널로 옮겨서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근데 50만 원 비싸. 근데 그거를 남현희 씨가 적극적으로 고급 펜싱 수업을 들으려면 여기를 해야 된다라고 홍보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카데미 가지 말고 저 매널 가세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창조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전창조한테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남현희 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그것도 사업자 통장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한 내용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다른 펜싱 학원 운영하다 너무 엮여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그렇죠. 있다는 수사기관이.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른 펜싱 학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펜싱이 최근에 저는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미국계 좋은 대학에 유학 보낼 때 유리하다는 식의 어떤 엄마들의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게 작용을 하면서 펜싱이 사실 그렇게 안 비싸게 할 수 있는데도 비싼 데들이 생긴 거긴 한데 이제 그 매널이라고 얘기한 전충주가 얘기한 데는 그냥 펜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펜싱하고 승마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국제 대회에 출전시켜서 미국 쪽으로 가서 좋은 성적을 얻게끔 연결시켜 준다는 일종의 유학원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펜싱도 하는 거죠. 펜싱도 하는 거지. 그 펜싱만 같은 데서 가르친 건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의 멘탈 코치 한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은영 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까지 얘기를 한 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전청조가. 그런 식으로 광고했다. 미국 가려면은 뭐 한 달에 3억. 그래서 뭐 멘탈 코치는 오은영 박사님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또 이거 굉장히 허황된 얘기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솔깃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앞서 그 재벌 3세라고 알고 있어서 돈 쓴 게 좀 받았지만 돈 쓴 이 정도 나한테 쓸 수 있겠거나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보니까 전청주 씨하고 남현희 씨하고 전형적으로 각각의 언론 인터뷰를 같은 날 한 걸 보니까 얘기가 갈리는 게 재벌 3세인지 언제 알았냐. 그렇죠. 전청주 씨는 2월에 알았다. 알고 있었다. 2월부터 알았다. 남현희 씨는 최근에 알았다. 터지고 알았다. 그리고 전청주 씨 정체, 성별이나 이런 부분도 성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남현희 씨는 잘 몰랐다. 몰랐는데 누워 있는데 이제 우연찮게 알게 돼서 이 사람 프라이버시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다. 전청조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진작에 알아서 아니 바깥에 나갈 때 여자처럼 보이니까 가슴 성형을 해라. 이걸 남현희 씨가 권유했다. 아예 둘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임신 얘기도 말이 다르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진실 게임이지. 그게 단순히 가십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현희 씨의 이 공모 또는 피해자 여부를 가리키는데 정황 증거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남현희 씨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재벌 3세가 아닌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겠어요? 2월부터 얘가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는데 왜 그렇게 다니면서 뭐 가치 홍보하고 이 사람이 투자한다 그러고 하겠어요? 그 돈 다 받아 쓰고 돈 어디서 난지 알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창조는 2월에 알았다고 하는데 하나 좀 이상한 건 전창조가 세컨폰 소위 말하는 세컨폰 가지고 아빠 행세하면서 남현 씨한테 카톡 보낸 거 있잖아요. 뭐가 하도 많아서 막 있다고 그게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2월보다 한참 뒤란 말이야. 그러면 남현 씨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구태여 저기 무슨 어디 회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보낼 일이 있나? 근데 그거는 전창조 씨가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실 게임의 부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얘기가 되고요. 남현희 씨는 지금 입장은 이걸 뭐 시시콜콜하게 다 따지기보다는 이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 얘기에 대해서 대질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비싼 차, B차 그 차도 이제 범죄 수익인 게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거 압수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만 밝혔어요. 피해자들 지금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뭐 그렇겠죠. 아직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여기 그렇죠. 이거 들어올 때 남현이 만나서 남현이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고소장 접수된 걸 기초로 해서 지금 체포를 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까지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뭐 15명이니까 조사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그거보다 한참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남현희 씨는 벤틀리의 압수를 요청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여기까지 요거 정리해 보고요. 뺑뺑 다른 주제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성형 수술할 때 대리 수술 의혹들이 있는데 안 돼.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돼. 다음 주에 하겠네요. 네. 시간이 끝났다. 큰일 날 뻔했어. 살롱지지 안 할 뻔했네. 안 해도 돼. 갑시다. 갑시다. 살롱지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éol.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lers. 오늘의 그림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림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이제 그 오랜만에 아는 사람 나왔어요. 이제 다빈치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다빈치가 모나리자만 그린 건 아니고요. 여보세요, 다빈치예요. 나 진짜. 헛웃음이 터져버렸어. 근데 아는 게 모나리자 미소를 보면 모나리자 미소랑도 좀 비슷해 보이죠. 잠깐 비슷하게 생겼어. 잠깐만. 네. 입 모양이 거의 동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가발을 이 머리를 하고 모나리자 머리를 씌우면은 똑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세례자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 속의 인물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예수보다도 먼저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사막에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낙타털을 두르고 다녔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혁명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성이었습니다. 그림 그렇게 보이세요? 뭔가 어깨도 동그랗고 여성성이 좀 있어. 모나리자 비슷하고 얼굴 남잔지 여잔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이 성명가라는 거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맞다라는 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두운 그림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의 뜻을 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다빈치가 사실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을 이런 모습으로 그려줬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주장. 일각 동성애자라고 해서 꼭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보다는 저는 뭔가 어떤 성별을 갖춘 특별한 모습, 남성이라 여성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종교적인 의미로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게 제 의견이지만 좀 생각해 보면 동양의 부처님, 불상들 같은 경우도 특히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진 불상을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부처님이 헷갈리게 만들어진 조각들 많아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허리도 허리하고 어깨도 동글동글한데 여자 같지만 또 여성의 특징도 안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기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성별을 일부러 지운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전청조 같은 경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여기도 저기도 기웃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피해자들도 남성이었기에 혹은 여성이었기에 당했다기보다는 감정선을 파고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남자한테는 각각 성별을 맞춰서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정.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되게 쓸쓸했던 게 이 사기 피해자들 중에 외롭고 힘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길에서 왜 돌을 아십니까라고 말 걸어줬을 때 그것도 반가웠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워낙 힘들고 외로우니까. 이 가을에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 외로운 분 안 계신지, 남성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그냥 차라도 한 잔, 밥은 먹었냐 말이라도 한번 걸어줘서 혹시라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우리 주말에 한번 예방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동남아의 그 불쌍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한. 너 감탄해도 그러는. 아니 우리 방가사회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석가모니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랑 백변은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보면서 그런갑다. 저렇게 만드는 거. 불쌍이네. 그냥 거지. 보물인데 국보인데 이 정도 생각하지 거기서 야 역시 양변은 달라. 예.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양변이 주는 마지막 교훈까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백변 양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